정찰을 나간 부하들이 눈앞에서 돼지로 변합니다. 지난 편 끝에 말씀드린 마녀의 섬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끝까지 보면 이 무서운 마녀가 이 항해에서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한가운데서 오디세우스는 산 사람인 채로 저승까지 내려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12척이 한 척이 됐습니다. 항해를 망친 건 괴물이 아니라 탐욕과 망각과 자만과 불신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남은 한 척이 지나는 정거장 4곳을 갑니다. 마녀의 섬, 저승, 다시 마녀의 섬, 그리고 세이렌의 바다입니다. 7번째 정거장. 식인 거인들에게 11척을 잃고 남은 한 척이 어느 섬에 닿습니다. 섬 안쪽에서 연기가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둘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절반을 정찰 보내죠. 숲속의 집 둘레에는 사자와 늑대가 어슬렁거리는데 이상하게 덤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집주인 키르케가 음식을 차려내죠. 그 안에 약을 탔습니다. 부하들이 먹고 마시자 지팡이로 툭 치고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돼지가 된 겁니다. 정찰대장 혼자 낌새가 이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쳐 와서 알리죠. 오디세우스는 혼자서 구하러 나섭니다. 그 길에 신이 내려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입니다. 땅에서 약초를 하나 뽑아주면서 말하죠. 이걸 지니고 있으면 그 여자의 약이 듣지 않는다. 과연 약이 듣지 않자 오디세우스는 칼을 빼듭니다. 마녀가 놀라 무릎을 꿇죠. 그는 요구합니다. 부하들을 되돌려 놓아라. 돼지들이 도로 사람이 됩니다. 원전은 이렇게 적어둡니다. 전보다 더 어려 보이고 더 잘생겨졌다. 그리고 뜻밖의 시간이 흐릅니다. 키르케는 이번에는 약을 타지 않은 진짜 환대를 베풀고 일행은 이 섬에서 꼬박 1년을 머뭅니다. 떠나자고 말한 건 이번에도 부하들이었습니다. 대장, 집을 잊으셨습니까? 오디세우스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첫 편에서 진짜 표류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3년 가운데 1년이 이 섬에서 흘렀습니다. 잡아먹으려는 곳보다 잘 대해주는 곳이 위험하다. 그 말이 여기서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영화에도 키르케가 나옵니다. 원전과는 다르게 다루죠.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돼지의 이야기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알고 보면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가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집에 가려면 먼저 저승에 다녀와야 한다. 거기에 눈먼 예언자의 혼이 있다. 길을 아는 건 그 사람뿐이다. 저승의 입구는 세상의 서쪽 끝, 큰 강 오케아노스가 끝나는 곳입니다. 지도 바깥의 가장자리예요. 도착해서 구덩이를 파고 검은 양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자 망령들이 몰려듭니다. 그 피를 마셔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망령은 뜻밖에도 자기 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부하 하나가 떠나던 날 아침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급하게 떠나느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내 몸을 묻어주십시오. 오디세우스는 약속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저승에서 나오면 키르케의 섬에 한 번 더 들르게 되죠. 그리고 눈먼 예언자가 피를 마시고 입을 엽니다. 너는 집에 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도중에 태양신의 섬을 지나게 될 텐데 거기 있는 소떼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이 경고 하나가 다음 편 전체를 끌고 갑니다. 예언자는 그 너머의 일까지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너는 노를 어깨에 메고 한 번 더 떠나야 한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의 땅까지 걸어가라. 노를 곡식 까부는 도구로 착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가 끝이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평온한 느금이 너를 기다린다. 어머니의 망령도 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는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그리움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3번을 끌어안으려 하는데 3번 다 그림자처럼 팔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에서 손꼽히게 슬픈 대목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총사령관도 만나죠.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간 바로 그날, 아내와 아내의 정부 손에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충고합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돌아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라. 이 충고를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편에서 돌아옵니다. 참, 캐스팅 소식에서 한 배우가 2사람을 연기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있죠. 화면에 띄워드린 2 이름입니다. 방금 그 총사령관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이 선택이 왜 재미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킬레우스도 옵니다. 일리아스의 그 영웅이요. 오디세우스가 위로합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왕이지 않소. 아킬레우스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살아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겠다. 가장 빛나던 영웅이 저승에서 한 말입니다. 이 서사시가 삶을 어느 쪽에 두는지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승에서 나온 벤은 약속대로 키르케의 섬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린 부하를 묻어주고 하룻밤을 쉬죠. 그날 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를 앉혀놓고 앞으로 나올 위험을 하나하나 미리 알려줍니다. 세일에는 이렇게 지나가라. 그 다음 바닷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던 마녀가 항해의 안내자가 된 겁니다. 이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남은 항해는 훨씬 참혹했을 겁니다. 10번째 정거장, 세이렌의 바다입니다. 그 노래를 들은 자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노래가 뭐라고 하길래 그럴까요? 원전에는 가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리 오라, 오디세우스여. 우리는 트로이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알고 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전부 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승까지 내려가서 길을 물었던 사내에게 이보다 정확한 유혹은 없죠. 오디세우스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부하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는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는다. 내가 풀어달라고 애원하면 더 세게 묶어라. 미리 명령해둡니다. 듣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위험을 피하는 대신 위험을 감당할 장치를 미리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됩니다. 이 장면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원전 5세기 도기에 이미 그려져 있어요. 돛대에 묶인 사내와 몸은 새이고 얼굴은 여자인 세이렌입니다. 자, 네,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디세우스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린 건 힘이 아니라 미리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승까지 가서
길을 물었고 마녀에게 바닷길을 배웠고 노래는 묶인 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의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과 맞서겠소? 저승까지 내려가 예언자에게 길을 묻는 남자와 신과 맞서겠다고 선언하는 남자. 이 두 얼굴 사이의 거리가 이 영화를 읽는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편에는 괴물이 지키는 좁은 바닷길이 나옵니다. 6을 잃을 것이냐, 전부를 잃을 것이냐, 그리고 저승에서 들은 그 경고, 태양신의 소떼가 기다립니다. 마지막 한 척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태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